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 5월 18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좀 끝났는데 항상 월요일은 매우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자산이 5억 5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서 다들 이런 자산이 평균으로 집계가 되지만 뭐 중위 자산, 뭐 중위 가구 순자산을 따져보면은 또 2억 6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거를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평균 자산 5억 5천만 원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5억 5천만 원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요즘 서울 집값이나 뭐 경기도 수도권의 집값들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전세나 월세 시장이 붕괴되고 주거 사다리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울부짖음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물론 집을 사지 못했고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내가 이 평균치 5억 5천만 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좀 자신을 자책할 텐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패배자 마인드로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리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더라도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의 이 착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40대, 50대, 뭐 이제 30대, 뭐 이렇게 집은 비싼데 현금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평균 자산이 5억 5천만 원 그 이상이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좀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대화를 들어봤을 때 묘한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와 현실에서는 이런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강남의 집값이 미쳤고 요즘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해외여행 다니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이제 또 동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생활비가 매우 빠듯하고 월급이 부족하고 현금이 없고 이제 카드값이 항상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는, 이런 내가 나중에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70% 넘는 사람들이 노후가 준비가 안 됐다고 답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한국이 굉장히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자산이 매우 커 보이지만 정작 매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사회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 중심에 다 쏠려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높은 고정비와 과도한 이런 비교 문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산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하고 이 아파트가 있으면은 괜히 뭔가 나는 이제 저런 무주택자들과는 다르고 이렇게 평균 자산 5억 5천만 원이지만 사실 실상 그 빚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걸 좀 은근슬쩍 얘기 안 하면서 이런 부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척을 하는 걸 보면은 꽤 좀 웃기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한국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원 중반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집을 빼면은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런 아파트나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이나 내가 매매를 했다면 돈을 일정 부분 넣어놨지만 대부분은 빚이라는 거죠. 실제로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또 낮고,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집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꽤 가깝죠. 그렇게 인터넷에서 말하는, 또 현실에서 말하는 평균자산 5억, 순자산 몇 억, 이런 숫자는 실제로 당장 생활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과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자는 많지만 현금 부자는 적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 부자가 이제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돼서 대출 5억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레팅을 쳤을 때 5억을 순자산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 서울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를 갈 생각이 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뭐 6, 7억 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거기서 뭐 5억 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출이자나 관리비나 세금이나 뭐 교육비나
여러 가지 생활비를 빼고 나면은 또 월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산 숫자와 생활 여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고, 통계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게 평균이죠. 뭐 상위 자산가들의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현실 체감은 중위값이 더 중요한데, 실제 중위 가구 자산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왜 평균 자산이 높다는데 난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은 착각이 아니라 당연히 좀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평균 자산이라고 하는 5억 6천만 원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4억 정도의 대출을 빼면 실제로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자산은 1억 6천만 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5억 6천만 원의 평균 자산을 생각해 봤을 때 대출 4억 원을 제하고 이제 순자산이 그 정도라고 하면 이 대출 구조가 심리 압박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국 가계 부채가 이제 자산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 기반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세팅되어 있는,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요. 소비 여력이 더 감소하겠죠. 현금 흐름이 압박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매우 빠듯하고 일주일에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그리고 집에서 밥을 다 해먹어도 이렇게 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금리가 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회사들의 금리 압박은 굉장히 심해지는데, 조달 금리가 매우 높아지면은 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 금리가 결국에 이 기준금리나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연동된다면 가상금리가 더 붙여져서 많은 이 회사들도 돈을 이제 더 많이 내게 되는, 월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사회는 결국 그 성장이 멈춘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로 인해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이런 이 악순환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아무리 지금 좀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지라도 그런 직장이 평생 안정적일 수 있을까? 금리가 끝도 없이 오르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이제 실직을 하면서 지금 받은 이 레버리지 대출, 이 부동산 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 여유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통계청에서 소비 지출 데이터를 보면 많은 가구가 주거비나 식비나 교육비나 교통, 이런 필수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자산 규모와 별개로 매달 숨통이 턱턱 막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SNS 시대에 좋은 것만 올리는 특징을 보면은 소비 과시나 뭐 여러 가지 내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너무 여기에 좀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 웬만한 대부분 사람들은 중산층 유지 비용도 너무 높아서 그걸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척 하는데 한국 평균 자산이 5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자라고 하는 수치가 결국 집을 빼고 나면은 순자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 고작 1억 좀 넘는 그런 수준의 돈이 남는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